야스마리나 서킷 행사를 끝내고 하루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죠. 뭐 야스마리나 뭐 그렇게 안 부르셨잖아요. 어저께까지는 이상하게 부르셨잖아요. 예, 그래 바닷가 도리도리야. 야스가 예스, 마리나가 바닷가. 네. 서킷이 도리도리. 저기 저기 아라모 로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바닷가 도리도리라고. 네, 그렇다고 치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소원성체들이죠. 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빡시지 않았어요? 어제 도리도리 했죠, 진짜. 네, 진짜 도리도리 했습니다. 진짜. 포뮬러4가 사실은 가장 연습차 아닙니까? 네. 선수들의 그 입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피어 규정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네. 말하자면 그냥 이건 장난이야,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네네네. 진짜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그 장난이 정말 장난이 장난이 아니죠. 평생 네. 경험할까 말까 한 하드고어의 네. 정수. 네. 운전 이거 안 해봤으면 운전 해봤다고 말하지 마. 뭐 네.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뮬러3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포뮬러3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집약돼 있는 네. 곳이고 포뮬러 4보다 포뮬러 3가 한 네. 그 중량대 출력비가 한 1.5배인가? 그 정도 네. 될걸요, 이분. 포뮬러3도 그런데 네. 포뮬러1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 어휴, 넘사벽이죠. 우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전 세계에서 네. 정말 F1 드라이버가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이유를 네. 알 것 같아요. 네. 아마 F1 차 일반인들에게 던져주고 마음껏 타봐. 그러면 첫 코너에서 사고 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어려서부터 레이싱이라는 걸 접해야 되고요. 카트부터 차근차근 조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시스템화되어 있고, 대기업들의 지원, 그리고 영재 육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네. 사회 전반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 네. 일반인들의 관심,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의 관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간다는 거. 네.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차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가 향후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는 현장이다. 네. 라는 그런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지면 심어질수록 그렇죠. 자동차 기술도 발전하고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싱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파워 스티어링 없고, 네. 브레이크 배력 장치 없고, 네. 뭐 자세 제어 장치 없고, 네. 편의 장치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오로지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네. 그 다음에 차축, 네. 바디, 네. 그걸로 원천적으로 네. 자동차라는 거, 움직이는 탈 것이라는 거를 조종하는 건데, 이야, 그야말로 퓨어한 스포츠이고 가장 역동적이면서 사람이 기계에 지배되지 않고 그 기계를 사람이 지배하는 네.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동차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페라리가 아닙니다. 페라리. 페라리. 라리를 패란 이야기예요. 네. 맞잖아요. 영어 그 문법 순서잖아요. 동사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요. 목적어가 나오고. 네. 패고 싶네요. 갑자기. 예. 순간 가속력이 참 좋아요. 터보로 바뀌면서 네. 458이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연흡기에 이제 듀얼 클러치만 넣어서 네. 그 430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를 했었었는데 네. 488에서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특히 좋아진 게 지금 저속 토크가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100 RPM, 1200 네. RPM으로 가는데 예. 또 힘이 부족함이 별로 안 느껴져요. 네. 이 차는 지금 3.9L 3.9L. 예, 트윈 터보 차저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 8000 RPM에서 670마력 최고 네. 발휘하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네. 이게 터보 차저니까 8000 RPM을 낸다는 그 사실 자체도 대단하고. 야, 그 페라리 오너들은요. 네. 9000 RPM을 못 쓴다는 것 때문에 네. 실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레드존이 8000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드존이 9000부터 이제 시작이었는데 자연흡기는 네. 야, 이게 레드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페라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일반적으로 터보 엔진 하면 6500 이상 올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올려야 이제 M3 같은 경우가 7300 정도 올라가는 건데 8300.
아, 자연은 7,300. 더봐요. 예, 터보요. 자연흡기는 8,300까지. 네, 네. 그러니까 M3도 그러니까 M5도 그렇고요. 자연흡기에서 터보로 오면서 1000씩 내려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77.5kgm를 내는데요. 네. 요게 이제 3000rpm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하 그 위에서도 이제 계속 발휘가 되는데 가장 이제 최고점을 표시할 것 같아요. 배기량 대비 출력을 엄청나게 높여놨잖아요. 그렇죠. 예. 얘가 4천이 좀 안 되는데 예. 600 몇십 마력? 670마력인데 670마력. 예. 그러니까 압축비를 리터당 160마력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압축비를 9.4대 2를 써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리터당 160마력이면 네. 그 부스트를 0.7바, 0.8바 뭐 거의 가까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0.8바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한 0.67? 67? 예,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압축비가 9란 이야기는 그렇죠. 실질 압축비는 9 곱하기 1.6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대략. 그러면 뭐 거의 한계치까지 15대 1의 그 정말 이거는 그 한계라는 그 숫자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그 압축비 같은 경우에는 14대 1 정도를 자연흡기에서는 거의 한계치로 가솔린 같은 예, 경우는, 보고 있는데 네, 뭐 13대 1만 넘어가도 대단하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터보차저에서 이제 그 공식을 자꾸 깨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보통 한 14, 15까지 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차체 사이즈가 4.568m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다음에 폭이 1.952 넓어요. 네. 네. 전문은 1.211 낮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뭐, 얘들의 별명이 네. 별명이 넙대대예요. 네, 넙죽이. 그다음에 휠 베이스가 2.65. 네. 예. 그래 길지 않죠. 네. 짧죠. 네. 어차피 2인승이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그 공차 중량은 1,525kg. 네. 그래서 휠베이스가 짧은 길면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쇼코너에서 네. 앞대가리가 돌아가는 회전 반경은 길고 네. 뒤가 돌아가는 회전 반경은 짧으니까 네. 앞이 그립을 잘 못 살려서 그렇죠. 언더스테로 밀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짧으면 동작이 민첩해져요. 네. 코너링 스피드도 올라가고. 네, 트랜스미션은 7단 F1 듀얼 크러치에 네. 들어가 있고요. 페라리가 자랑하는 뭐 EDF 3, 네. 그다음에 F1 트랙,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ABS, 네. 그다음에 페라리 프리필, 또 이런 그 이제 전자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페라리 488이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게요. 어차피 이거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시고 네. 아닌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리뷰를 좋다 나쁘다 한들 네.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네요. 근데 보통 페라리 리뷰는 와 나 이거 타봤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타봤어요. 거기서 끝낼까요? 네, 사진 외장 막 찍고 뭐 왕 네.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타보니까 어떠세요? 구려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뭐 아반떼가 낫습니다. 네. 저놈의 아반떼 드립은 참 지겹네요. 아, 지금 이 페라리 488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네. 페라리 역사상 최초로 터보차저 네. 들어가 있는 리틀 페라리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풀 스마트 키가 드디어 네. 페라리에서도 포르쉐가 이제 그걸 먼저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스포츠카는 아날로그틱하게 키를 돌려야 네. 제맛이다. 네. 그런 공식이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는 뭐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루한 사고방식이긴 합니다. 네. 새로운 변화에 자꾸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페라리도 발전하는 어떤 그 기술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지금 저희가 소개를 안 했는데 네. 주유소 가는 거 이야기해요. 네 주유소를 먼저 가겠습니다. 이 네. 두바이는 아부다비가 대표적인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값, 그러니까 가솔린 값이 좀 싸요. 리터당 한 51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5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땅파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 더 쌀 줄 알았는데 네. 네. 뭐 리터당 한 50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죠? 네. 네. 캐스트롤. 저게 주유소겠죠? 네, 가스 스테이션 네.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셀프일까요? 글쎄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제 거의, 유럽은 뭐 거의 셀프고요. 미국도 셀프가 더 많죠. 네. 지금 이 차는 그 마일리지 그
한도가 있어서요. 예. 하루에 30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오버차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오버차이즈가 살벌해요. 1km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네, 1km 오버하면 킬로당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km만 오버를 해도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어제 무려 40km를 해냈으니까 네, 40만 원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동승자도 재미있으라고 이런 그 RPM 게이지하고 네. 속도계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달리면서 속도가 몇인지, 또 엔진이 얼마나 회전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내가 몇 킬로에서 처박았는지 네. 동승자도 알아야죠. 네. 여기는 뭐 셀프 세차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가 본데. 예, 진공 청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뭘 네. 하라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예. 다른 어떤 그 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냥 맥큐음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페라리는 요새 디젤 넣는 거죠? 이거 메탄가가 높은 네. 고급 디젤을 넣어야죠. 고급 디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플러스를 넣어야 되나 봅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98 이상의 하이옥탄 네. 가솔린을 넣어야 되거든요. 카메라 안 찍으면 안 된대요. 네. 크레딧 카드 되겠죠, 이게? So, do you accept card here? Sir, no credit card because some network problem, so that we cannot accept card by cash. 캐시? 온리 캐시? Only cash. 네, 리터당 1.84 디르함입니다. 1디르함이 한 300원 정도 되니까요. 540원, 550원, 리터당 5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20 디르함이니까 36,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네, 지금 저기 잘 좀 확대해서 찍어보세요. 네. 리터당 1,84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엄청 비싸네요. 보이세요? 지금 12만 원 낸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오, 산유국이 왜 이래? 그러니까 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임창현 씨를 제가 두바이에 꼭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 사람 제가 여기 미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4천이 좀 안 되는데 네. 700마력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터당 한 160마력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터보차로 1.6배의 마력을 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압축비가 어. 압축비가 보통 그 배기량 대비 많이 올리게 되면은 네. 8.5대 1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하여튼 얘는 얘가 9.4대 1이에요. 부스트압이 1.6 정도 된다고 치고 네. 대충 계산하면.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보통 이제 그 부스트압을 높이려면 네. 압축비를 미리 낮춰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압축비가 꽤 높다면서요. 9.4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일반적인 터보차에 사용되는 압축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효적인 이펙티브 네. 압축비를 보면 네. 거의 14대 1, 15대 1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가솔린 한계치를 살짝 넘어선 그러니까. 결과입니다. 지금 네. 보통 뭐 우리가 13대 1, 14대 1 이 정도가 보통 한계라고 보지 않습니까? 14대 1 되는 자연흡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없죠. 자연흡기에서는 보통 13대 1 정도가 네. 가장 높은 거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요즘 터보차들 보면은 진짜 압축비가 놀랄 만큼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녹수가 네. 디젤차보다 요즘 계속 많이 나오죠. 터보차가 더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PCV 기능 있잖아요. 네. 이게 가솔린 차에서 요즘 터보차에서 더 그 설계를 더 치밀하게 하더라고요. 네. 고스트로크 비율이 86.5 대 83. 아주 가부수는 아니네요. 그럼 숏 숏 타입인데 네. 보통 이 정도 그러니까 페라리 고회전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들이 네. 보호 사이즈가 스트로크에 비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근데 살짝 큰 정도야. 네, 네. 그러니까 회전수가 이제 8000rpm으로 페라리 가운데서는 좀 낮게 쓰는 경우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스트로크를 약간 좀 높여서 네. 그러니까 저속 스트로크를 토크를 좀 높였는데 네. 높이고 터보 차저를 썼는데도 8,500까지를 쓴다는 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네. 이 숏스트로크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네. 토크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네. 77kgm가 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게 8,000 rpm까지 낼 수 있다는 거. 네. 보통 네. 그 M3 그 292 M3가 보통 8,300으로 내서 네. 스포츠 세단에서는 끝판왕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S65 이제 S85 엔진이 굉장히 고회전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9,000까지도 쓰니까 네. 거의 레이싱카에 근접한 그렇죠. 회전수였죠. 대신 이제 그것 때문에 잃은 게 있어요.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어야죠. 네. 모든 이제 그 제로섬 게임이니까 인생이라는 네, 것은. 네, 네. 그래서 뭘 잃었냐면 페라리 특유의 날카로운 배기음이 네.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가래 낀 소리? 네. 뭔가 마스크를 한 2겹을 쓴 듯한. 그 페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음악을 안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배기음 들으려고 네. 이게 하나의 음악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네. 들으려고 또 RPM을 쓰시고. 네네네. 여기 트랜스미션은 이제 7단 네. 듀얼 크러치예요. 네네네. 이게 듀얼 크러치가 사실은 원래 그 포르쉐가 1980년도에 레이싱에서 쓰기 위해서 그 개발했던 기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페라리에서는 F1이라는 그 시퀀셜 변속기를 계속 썼었어요. 네. 싱글 크러치였죠. 네네.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반 운전자들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좀 네. 그 운전자가 변속 속도도 좀 맞춰서 변속을 해야 되고, 네. 레버 매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경을 다 써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울컥거리거든요. 그렇죠. 그 울컥거리기 때문에 무슨 이따위 변속기를 실어놨나 이런 사용자들이 많았는데, 또 반대로 그 울컥거림을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은 그렇게 스포티한 변속기고 수동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수동하고 이 구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변속만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듀얼 클러치로 이제 바꾸니까 시퀀셜 변속기, 싱글 클러치 변속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거죠. 네. 지금 이 듀얼 클러치 반응성을 보시니까 상당히 빨라요. 얘도 페라리도 네. 네. 싱글 클러치 쓸 때는 네. 사람들에서 입에서 욕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많이 왜냐면 했죠. 네. 한 10,000km, 20,000km마다 네.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디스크를 바꿔야 네, 되는데 바꿔야 되죠. 예. 그게 뭐 센터에서 그 공식 가격이 뭐 한 3,000인가? 한 2천만 원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말 데일리로 타면 10,000km, 20,000km 1년 넘어가잖아요. 예. 1년마다 메인테넌스 비용이 몇천만 원씩 쓴다. 야, 그래서 이건 대부분 진짜. 페라리 오너들은요, 네. 그 정식센터 가시는 것보다는 네. 그 애프터마켓에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뭐 6,700만 원으로 이제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430에서 458이 나오면서 DCT가 되면서 그렇죠. 야, 마음이 편해졌다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제 네. 뭐 데일리카로 해도 클러치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네, 되니까. 네, 이 사실 그 클러치 때문에 모데나, 네. 그 다음에 F430만 해도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100km 주행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강과상가 얼마고 클러치 얼마 남았을 거야 뭐 네. 이런 계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장거리 무슨 모임 있고 그러면 캐리어로 실어 보내죠.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킷을 가서 한다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근데 458이 나오면서 서킷에서 458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왜냐면 그 부담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네. 완전히 아니지만 그 부담감이 많이 줄은 거죠. 마일리지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메인터넌스에 대한. 네. 예, 그래서 R8도 마찬가지예요. R8도 초기 버서는 이제 싱글 클러치 시퀀셜 변속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 알트로닉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네. 지금 이제 DCT로 바뀌어서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죠. 하고 있죠. 얘도 지금 굉장히 편안해요. 네, 그 아까 고속도로를 좀 달리면서 봤는데 시속 한 20km 정도 일단 출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거의 변속 충격이라는 게 없는 그런 느낌? 네, 뭐 1단 변속, 그러니까 1단에서만 제외하면 네. 불편감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시원하게 달리다가 딱 주차장에 정차할 때 네. 그 기아가 1단으로 바뀌면서 하는 한번 좀 충격이라기보다 네. 아무래도 엔진 브레이크가 세게 걸리니까 그렇죠. 네, 세게 걸리죠. 그 느낌, 네. 그 느낌 있는 거 외에는 정말 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스 모드에서는 알아서 떨어지게 변속 충격도 만들어주고 이례적으로 네. 스포티한 느낌도 살려주고 그래서 F1에서 다듬어졌던 그런 어떤 그 레이싱 기술들이 네. 모드에 맞게 네. 나오기도 하고 네. 또 편안하게 구현되기도 하고 원래 네. 페라리는 엔진하고 뭐 변속기 기술 쪽은 좀 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쌓여 있긴 합니다만 네. 레이싱 부분에서 이 컴포터블 쪽은 사실 좀 약하잖아요. 아유, 그 페라리가 네. 컴포터블 만든다고 생각할 게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에이, 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레이스하고 컴퓨터로 뭔 상관이야?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편안함, 다루기 쉬움, 네. 이 레인지 폭을 넓게 설정하는 이 부분에서 페라리가 신경을 쓰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네. 그 역량이라는 거, 잠재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네.
마음 먹으면 진짜 각 분야에서 또 최고가 나오는 것 한다는 같아요. 거죠. 예. 네, 네. 지금 서스펜션도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조여져서 운행을 하면은 네. 편안하게 또 그 일반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네. 얘가 스포츠카인지 뭐 스포츠 세단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노면을 다니다가 잠깐 네. 약간 나오는 울렁거림. 네. 그런 거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이것도 좀 잘 넘어가죠. 네네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둥둥둥둥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약간 있어요. 네, 그런 그럴 데서는 좀 때는 티가 나죠. 좀 티가 네. 나는데 네. 그러지 않은 일반적으로 가끔씩 나오는 그런 욱거림, 네. 노면의 저 진동 그런 거는 너무 편하게 잘 예, 걸립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잘 걸러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쪽에 맞췄는들이 아, 예. 아 정말 대단하네요, 누가이. 그러게요. 규모로 네. 보면은 진짜 두바이가 왜 두바이인 줄 아세요? 물가도 우리 2배고. 아, 그래서 두바이인가요? 예, 저 아부다비의 크기도 한 대충 2배 넘고. 아. 예, 그래서 네. 두 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영어권 사람들이 철자대로 읽다 보니 두바이라고 읽는 현대를 거예요. 현다이를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 다 2배예요, 2배.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어디 뭐 빵 하나 먹으려 그래도 2배예요, 2배. 네. 아 근데 진짜로 물가는 비싸요. 네. 네,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2배,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식음료 가격도 그렇고 저렴한 건 기름, 가솔린 가격 외에는 없어요. 네. 예, 나머지는 다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들도 보면요 스케일이 달라요. 예, 아주 뭐 시원합니다 그냥. 네, 다 저택이에요. 네. 아, 좀 웬만큼 사는 사람들 대충 우리 기준으로 한 400평, 800평 뭐 그런 데 사는 것 같아요. 네. 하드톤 컴포터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45kg 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45kg이 이제 안 타보신 분이나 컴포터블을 이제 소유를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컴포터블을 소유해 보신 분, 하드톤 컴포터블을 소유해 보신 분들은 네. 오 그렇게 가벼워 이렇게 네. 생각하실 거예요. 네. 보통 100kg 정도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100kg의 하드톱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뭐 위쪽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트렁크 쪽으로 접히면 무게 밸런스가 탑을 열었냐 닫았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예, 후륜 네. 쪽에 가 있는 트랙션에 차이가 생기고 네. 또 그 코너링 포스에서 또 밸런스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예, 주행할 때의 어떤 이질감 네.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예, 조향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탑을 네. 오픈했을 때와 열었을 때. 네. 그거를 알고 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톱이 보통 그 한 25kg 정도 되기 때문에 접히든지 다치든지 크게 무게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 488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도 하드톱이지만 네. 예, 그런 어떤 그 무게 배분 여러 개폐에 따른 무게 배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설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베리어 루프가 이제 하드톱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한 번 접히든 두 번 접히든 이렇게 접혀서 트렁크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네. 얘는 그냥 뒤집혀서 그냥 훅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그 위치도 네. 가급적이면 가운데 쪽에 있도록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 거예요. 그래서 네. 무게 배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14초 만에 시속 40km 안쪽에서는 가동이 되고요. 네. 하드톤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가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음새 부분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특히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 꼭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있다고 그러시죠? 네, 그 컴포터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수품. 네. 항상 트렁크에 몇 통씩 가지고 다니는데 실리콘 스프레이 많이 쓰시죠? 네. 예. 그 액체 그리스 쓰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 액체 그리스는 추천 안 합니다. 뭐, 왜냐면 아무래도 먼지 달라붙고 막 그러죠. 아, 그 떡져요. 네. 뭐 시커멓게 변색도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실리콘 스프레이는 이제 자주 뿌려도 네. 요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크게 이제 뭐 때가 묻거나 검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성은 액체 그리스가 더 오래 가는데 한번 떡지면 그거 닦아내는 게 또 일이잖아요. 정말 고역이에요. 네. 예, 그럼 또 가솔린 사용해가지고 또 네.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일입니다. 실제로 한 300-400km 정도밖에 안 가요. 한번 뿌려놓으면 그렇죠. 오래는 안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뿌려야 되는데 또 이게 뿌려놓으면 좋은 게 고무나 플라스틱이 경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코팅면으로 그걸 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예, 오래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러버 패킹 같은 경우에 더 오래 가기는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타이어도 뿌리기도 해요. 예, 타이어도 뿌리면은 타이어 그 숄더나 사이드월이 또 보호가 됩니다. 네, 광택 효과도 좀 광택도 있고. 좀 나고요. 네. 근데 좀 비싸죠. 네. 거기다 뿌리기에는. 아, 예. 그러니까요. 네. 한 통에 뭐 10,000원, 20,000원 하지 않나요? 네, 뭐 15,000원, 2만원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면은요 스트레스가 훨씬 덜합니다. 네.
공차 무게가 1.525톤. 이게 생각보다 네.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페라리가. 트윈 터보 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거 편의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점점 뭐 네.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네. 편의 장치 다 드러내고 터보 차지만 드러내고 네. 순수하게 자연흡기로 하게 되면 1,300km 그러니까. 때까지는 네, 네. 감량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해지니까. 어쨌든 670마력, 예, 예. 670마력의 호스파워를 견디는 차체를 만들면서도 그 무게가 1.5톤 안팎이다. 네. 난 그거 자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륜이 41.5%고요. 네. 호륜이 58.5. 그래서 네. 호륜 쪽으로 트랙션이 더 강하게 걸려서 네. 리스판스 부분이라든지 뭐 네. 탈출 가속이나 이런 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네. 힘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미드십을 이제 5대5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죠. 오히려 뒤에 조금 더 가 있어요. 뒤에 쪽에 무게가 네. 엔진이 그쪽으로 이제 실려 있고 변속기도 네. 실려 있기 때문에 프론트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프론트 그러니까 FF랑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FF가 보통 6대4잖아요. 네. 미드십이 반대로 6대4입니다. 근데 6대4까지는 솔직히 조금 안 될 거고. 그렇죠. 6대4까지는 사실 네. 좀 안 돼요. 그래서 45대 55?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41.5, 58.5니까 네. 뭐 대충 한 6대4 정도 보시면 네,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륜 구동보다는 무게 배분이 좀 더 이제 앞뒤가 잘 맞아 있고요. 네, 그건 탈출 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드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후륜 쪽으로 강한 트랙션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흔히 뭐 최상의 밸런스를 5대 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그 엔진이 무게 있는 FR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무게 배분을 FR에서 만들기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네. 근데 그 탈출 가속을 생각하면 뒤쪽이 더 무겁게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박스터가 네. 배기량을 높게 안 가져가는 이유가 네. 그 5대5를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네. 예, 그래서 박스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박스터를 타시는 분들이 밸런스나 운동 성능은 너무 좋은데 네. 이놈의 힘이 없다. 엔진 이게 문제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배기량 키우고 네. 또 배기량이 커지면 터보차저 사이즈도 커지고 스프럽도 네.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거기다가 또 변속기도 이제 강한 토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 변속기 케이스도 커지고 네.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차체 보강도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42대 58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 배분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너링 포스가 조금 약화는 되겠죠. 네, 그래서 예. 박스터가 가장 즐거울 때는 탈출 가속을 할 때 이럴 때보다 같은 횡지 1.3G 정도의 횡지를 가지고 네. 꾸준한 코너를 우와 이 빠른 속도를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라고 느낄 네, 때 맞습니다. 그때가 박스터가 제일 즐거울 때. 그래서 미드십인데 왜 5대5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5대5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엔진 출력 이거는 이제 슈퍼카 범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최고 670마력 77kgm가 넘는 출력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그다음에 터보차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구성 트랜스미션 케이스도 거기에 맞게 보강이 좀 돼야 되고요. 네, 네, 토크를 네.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가서 이 미드십은 이제 뒷차 쪽 바로 안쪽에 엔진하고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뒤쪽에 무게가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최대한 그래서 맞춰놓은 게 58.5 네. 예,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션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탈출 가속은 굉장히 빨라지는 반면에 명쾌한 꾸준한 코너링에서는 횡지가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명쾌한 선의 어떤 그립력 뭐 이런 것들은 좀 손해를 보겠죠. 네. 네.